60세 이후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 60세가 지나면서 무엇이 정말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마치 갑자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마치 이 시기에 겪는 변화에 대한 금기가 있는 듯합니다. 대화는 주로 은퇴에 집중되지만 내면의 변화는 어떨까요? 그 변화는 우리의 본질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서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감정과 깨달음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시간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느낄까요? 세월이 쌓인 지혜가 새로운 여정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 숨겨진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길 초대합니다. 여기에서 각 성찰은 당신이 몰랐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 답변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미스터리를 파헤쳐 봅시다. 60세 이후에 겪는 신체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많은 이들처럼 몇 가지 변화를 겪어왔고, 만약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저를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달리기가 힘들어지고 관절이 매 걸음마다 불만을 토해내는 것을 느꼈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정한 반영이 됩니다. 주름, 백발, 근육량 감소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도전 중 하나는 만성질환의 문제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저의 선택이 이제는 그 결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이제 저와 함께하는 원치 않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검사를 받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체력의 감소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저녁에 외출할 에너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가벼운 산책만 해도 마치 마라톤을 뛰고 난 것 같은 피로를 느낍니다. 이것이 절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상에 적응하고 비록 덜 격렬한 활동을 선택해야 하더라도 여전히 활동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통증 없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야외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몸은 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가 이러한 전환을 더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에는 미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음식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단은 제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최상의 상태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채소, 설탕의 감소는 이제 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건강을 잘 돌볼수록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제 몸을 존중함으로써
그 몸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에게 가져다준 지혜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노화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단계가 다양한 도전을 안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노화에 적응하는 것은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때때로 저는 길을 걸으며 잃어버린 친구들과 가족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움이 밀려오고 때로는 고독이 저를 감싸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상기시켜주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고독은 사실 교활한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독은 성찰과 자기 발견의 순간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또한 무기력한 기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저에게 우선사항이 되었습니다. 결국 누구도 이 인생의 단계에서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오는 변화의 수용도 중요합니다. 사회는 종종 우리가 느끼거나 행동해야 할 것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과 기대를 부과합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단지 숨을 고르고 느끼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정이 되었고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완전히 괜찮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자주 떠오릅니다. 기쁨, 모험, 꿈의 순간들이죠. 하지만 그 회상에 압도당하기보다는 이러한 기억을 새로운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드는 연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저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노화는 분명 감정적 지혜를 가져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로 인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과 우정은 더욱 소중해졌고 지금보다 더 많은 관계를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니까요. 뒤를 돌아보면 60세 이후 제 인생에서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력을 쌓느라 친구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연결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험, 웃음,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편안한 대화와 모임에서 우리는 지지와 위안을 찾습니다. 지원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때로 가족이 가까이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길이나 다른 이유로 다른 도시에서 살기도 하죠. 이런 순간에 그룹 지원, 협회, 심지어 이웃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독서 클럽이나 산책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고독이라는 적을 함께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기술은 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매우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딸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던 때가 생각납니다. 예전에는 복잡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클릭 한 번으로 멀리 있는 친구들과 연결되고 순간을 공유하며
심지어 만남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의식적으로 사용될 때 거리를 줄이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체적 존재, 따뜻한 포옹이 그리워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와 공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순간에는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기억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찾거나 그룹에 참여하거나 커피를 초대하는 것이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무한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좋은 사회적 연결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 및 신체적 문제를 덜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우정과 지원 네트워크를 기르는 것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돈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한 실용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감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계획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이지만 사실 우리의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은 측정하기 어려운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저는 제 저축, 기여한 연금, 그리고 이것이 제 삶의 방식에 어떻게 맞아떨어질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측면은 노년기에 생활비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정말로 제 재정 생활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연하더라도 계획을 갖는 것은 저를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생활 방식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사를 만들기 위해 요리를 배우거나 항상 꿈꿔왔던 여행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적응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귀중한 기술입니다. 재정적 유산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만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재정적 결정은 자녀와 손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삶을 물려주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재정 계획은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재정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은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실천은 제가 제 재정적 삶을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60세가 되면서 인생이 여전히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신체 활동이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날카롭게 하고 영혼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앉아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은 삶의 의욕을 느낍니다. 마라톤 같은 극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서의 산책, 댄스 수업, 심지어 정원 가꾸기입니다.
활동적인 느낌은 상쾌하며 노화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취미는 이 활동적인 생활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타를 치는 것을 좋아했지만 진정으로 시간을 내어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조용한 오후 동안 제 기타는 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에 대한 흥미도 생겼습니다. 저는 피카소는 아니지만 예술적 표현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활동은 저를 참여하게 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창의성을 위한 시간을 제게 선물한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고립되기 쉬운 경향이 있지만 저는 독서 클럽이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연결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걷기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풍요롭고 저를 더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정신을 활성화하는 것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크로스워드 퍼즐과 수도쿠를 즐기기 시작했으며 이는 진정한 재미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배우기, 예를 들어 언어 공부나 온라인 강의는 제가 여전히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는 제 기억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의 대화에서 기술과 대중문화에 대해 따라잡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최신 소식에 대해 알고 있다는 느낌은 상쾌하며 주변 세계와 더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을 줍니다. 노화의 경험은 제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체 활동과 취미는 훌륭하지만 진정한 비결은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아침 식사나 발코니에서 바라본 석양 같은 순간들이 제 행복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복을 겪으며 충만하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인생을 최대한 즐기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종종 매우 해로운 농담과 고정관념을 듣게 됩니다. 사회는 종종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며 60세 이후의 삶이 큰 하락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삶의 단계는 새로운 발견과 성취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를 되새기며 이러한 낙인이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움츠리고 숨길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빛나야 합니다. 가장 도전적인 부분 중 하나는 자아 이미지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저는 더 이상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젊음의 영원함을 추구하는 뷰티 산업은 잔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제 얼굴의 주름과 시간의 흔적을 온전한 삶을 살아온 상징으로 바라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런 시각의 변화가 자존감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외부의 비판은 힘을 잃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즉 제 건강, 웰빙,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회는 종종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너는 이걸 할 수 없을 거야. 나이에 비해 너무 복잡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저를 깊이 화나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월을 통해 얻은 방대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소평가 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반드시 그 반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는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낙인을 깨뜨리고 나이는 우리의 능력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노인들 간의 연대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경험을 나누기 시작할 때 많은 이들이 같은 도전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안감을 표현하고 성취를 축하할 수 있는 지지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존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낙인과 싸우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삶의 이야기, 경험, 꿈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낙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와 그 뉘앙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젊은 세대를 교육하고 서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의 기대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우리는 이를 축하해야 합니다. 삶은 배움으로 가득 찬 여정이며 매일이 지날수록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탐구했으니 여러분이 60세가 되었을 때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닫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단계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러한 교훈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의 습관, 관계, 심지어 경력을 어떻게 변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이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편안한 지대에 머물고 싶으신가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으니 기억하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인생의 단계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함께 지지와 배움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봅시다. 더 많은 콘텐츠가 곧 준비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만나요.